한 외국인 기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와달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경찰은 심각성을 파악하고 당장 출동하겠다고 합니다. 기자는 사진을 찍으며 경찰을 기다리다가 경악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인 체사레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인 체사레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있었는데요. 바로 슈퍼맨이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들에게서 선량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좋았거든요. 철이 들고부터는 그런 슈퍼맨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슈퍼맨이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위한 기사를 작성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가 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졸업해서는 제가 꿈꾸던 신문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뽑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언젠가 큰 사건을 맡아 보도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슈퍼맨 같은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없었죠. 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경험을 쌓자는 생각으로 지역 신문의 기자가 되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는다는 기사, 캠페인을 벌였다는 기사. 그런 기사를 쓰는 것에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더 공부하는 것이었죠. 다른 나라의 기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한국의 뉴스를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 기자가 되기로 했죠. 더군다나 한국은 IT 강국이라 인터넷 뉴스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 자체가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갔다가 배운 것 없이 실패한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했기에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만들 수 있었죠. 장기간 체류할 생각이라 편하게 지내려면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은행에 자주 들러서 영어로 계속 물어봐도 짜증 한번 내주지 않은 은행원에게 감사할 뿐이었죠. 계좌를 개설하고 저는 그 통장에 한국에서 사용할 돈을 넣었습니다. 전 재산의 반 정도를 쏟아부었어요. 혹시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 편하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탈리아와는 다른 긍정적인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죠. 특히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모습은 정말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든 핸드폰, 노트북 같은 값비싼 제품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정작 한국은 놔두고 가도 훔치질 않더군요. 오히려 좋은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인 표정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 편의점 ATM을 쓰려고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ATM이 바깥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어떤 은행이든 호환이 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경비원 하나 없이 ATM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은행 ATM을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은행 카드를 꽂아서 확인이 되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생각이 틀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한 남성이 편의점 ATM 앞을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어둑한 곳에 ATM이 있었기에 털어가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죠. 저는 긴장한 채 숨어서 이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편의점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장님이나 직원도 있지 않더군요. 돈을 훔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복장은 뭔가 보안 요원 같은 느낌이었으나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다발을 큰 가방에 넣고 있더군요.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뒤이어 오더니 기계를 뒤적거리지를 않나 순간 제 머릿속에는 확신이 섰죠. 틀림없이 범죄자라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경찰은 빠르게 도착했죠.
그리고 ATM 옆에 남자들을 보더니 몇 마디를 나누고서는 인사를 하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서 신고를 한 것인데 그런 행동을 보게 되자 한국의 치안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범인들과 멀어지는 틈을 봐서 저는 달려가 그들에게 왜 잡아가지 않느냐고 물었죠. 경찰은 저를 보고 놀라더니 신고자냐고 하더군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저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라 보안 요원들이며 ATM이 고장났다는 말에 수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관련 직원이었기에 만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것인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냐며 걱정하자 경찰들은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스러워 신고해 준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에도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 날 같은 어학당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한 이탈리아인 상을 받아야 한다며 놀림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ATM에 돈을 훔쳐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에도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너무 신기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이탈리아에 도입될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건 시민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편의점 ATM을 쓰다가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새로 발급한 카드를 받기 전 현금을 써야 하는 일이 발생했기에 결국 은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가게 되니 뭔가 신기하더군요. 은행에 있는 ATM에 통장을 넣고 현금을 뽑았어요. 그날은 한국 기자를 만날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자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기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하루만 따라다닐 수 없냐고 부탁했었거든요. 단 한 사람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는데 딱 한 사람에게 그날 연락이 왔죠. 괜찮다면 오늘 같이 다니자면서요. 그분은 인터넷 기자분이었기에 제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고 싶으셨다더군요. 저는 그의 전화를 받자마자 짐을 대충 챙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당장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기록해두고 가능하면 그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자를 취재하는 이탈리아 기자.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 한국 생활을 할 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한국 기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루를 보낸 후기를 말하자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자와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세상은 평범한 사건 덕분에 굴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제가 지역 뉴스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기사를 작성하더군요.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팩트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해나가는 형식이었죠.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레기라고도 불리지만 그는 기자라는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제 삶에 만족해본 적이 없더군요. 항상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작은 정보라도 시민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함을 전달했고 그도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말로 헤어졌죠. 훈훈한 마음으로 집에 왔을 때 뭔가 찝찝하더군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지고 갔던 통장이 제 가방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갔었던 은행으로 달려갔으나 제가 사용했던 ATM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통장을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버리면 못 찾을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계좌를 만들면 될 수도 있지만 그 통장 안에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통장이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공중에 돈을 흩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대로 한국에서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은행 창구 근처까지 샅샅이 찾아보자 싶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은행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ATM 주위를 서성이다가 은행을 한 바퀴 돌자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그냥 무시하려다가 보안 요원으로 보였기에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통장을 잃어버린 것을 알려주며 혹시 본 적이 없냐고 했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띠더니 갑자기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들어 제가 자리에 앉아있자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오더니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고 보안요원은 밝게 웃으며 제게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갑자기 안도감이 들게 되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안요원은 많이 놀라셨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한참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현재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인이 하는 한국 생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한국에 잠깐 있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른 꿈을 꾸게 되었네요. 현재 저는 기자라는 꿈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큰 사건을 보도하는 것만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군요. 한국의 치안, 한국인 자체에 애정을 가지게 된 저는 한국의 크고 작은 슈퍼맨들을 이탈리아에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웃음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답니다. 지금까지 채사레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